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가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보도한 MBN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결단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합니다. 이 사기꾼들 말이야. 무슨 김건희가 결단했다고? 결단날 소리라고 있어. 여러분,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폐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논란의 원천 차단이에요. 증거인멸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극우 인사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이 양반은 정말 대단한 우파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후송하는 과정을 특혜라고 규정하더니 이재명 대표를 또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조민 씨가 의사가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대대적인 또 캠페인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요즘 그 의료대란 국면에 접어들어서 지금 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에 윤석열하고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했다가 경호처 직원들한테 사지가 들려가지고 입틀막이 돼가지고 행사장에서 쫓겨났었죠. 지금 단단히 열받았어요. 임현택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서 증거 은닉인데 이거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현택 회장 그제는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어치 먹은 사람은 기소됐는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일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김혜경은 10만 4천 원 갖고도 기소를 했는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는 가만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조국 부인이나 이재명 부인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어디서 뇌물을 받았고 뇌물 받은 장소를 폐쇄했다, 그럼 당장 증거인멸했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발부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시점은 이제 2022년, 그때가 9월이었죠. 근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2023년 11월 최재형 목사님이 서울의 소리에서 폭로를 한 것입니다. 자, 그게 지난해 11월입니다. 한동안 그냥 쌩 깠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쌩 깠는데 지금 이 동영상이 정말 저작거리에 엄청나게 회자되고 그렇게 해서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보수 언론부터 김건희 리스크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와, 그럼 뭐 윤석열이가 끄떡도 안 해요. KBS 인터뷰에서는 뭐 아내가 매정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터무니없는 쉴드를 치고 자빠졌고, 어쨌든 정말 들불 번지듯이 어마어마한 민심의 분노가 솟구치니까 12월에서야 검찰이 이 사건을 배당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 사건? 12월로부터 2달 반이 지났는데 김건희를 부르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 이렇게 고소고발 혹은 뭐 수사가 착수되면은 우선 부르는데 부르질 않아요. 어떻게 수사하고 있다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법인카드 10만 원도 기소하는 검찰이, 그것도 그 10만 원도 김혜경 씨는 모르는 돈이래요. 모르는 돈인데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썼다고 그래서 김혜경 씨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소하는 검찰이 이제 300만 원어치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에 대해서 눈 감는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증거인멸하도록 내버려둔 거 아닙니까? 당장 저 압수수색 들어가야지. 들어가지도 않았어. 자, 검찰이 무능력한 건지 무기력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마 구속 수사로 대응했을 것입니다. 김건희는 또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얘가 뭔데 이렇게 쩔쩔매지? 아니, 김건희가 뭔데 이렇게 쩔쩔매냐 이거야. 대한민국이 무슨 왕국이야? 쩔쩔맬 게 따로 있지. 얘가 뭔데? 김건희 여사라고 안 했다고 행정지도를 때려? 아유, 진짜 뿔뻗치네 진짜. 얘가 뭔데 그러냐고, 얘가. 얘가 무서워? 얘가 무슨 한 표라도 받았냐고.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권력을 위임받았냐고. 근데 얘가 왜 권력을 행사하고 세도냐고. 민주당도 맨날 뭐 이렇게 뭐 수사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특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저 남편과 공모했다 싶으면은 탄핵하고, 왜 실천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역풍우려 하다가 국민들이 다 말라 죽겠어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이는 이 김건희 눈밖에 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동훈이가 김건희한테 사과를 요구했다. 사실 사과 요구할 일이 아니지. 디올백 300만 원 받은 거면 실적법 위반인데 수사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고 뭐 이 사안에 무거움이 있으니까 구속까지도 가야 되는 건데 사과하고 퉁치자고 얘기한 거거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대통령 마누라가
그렇게 뇌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사과로 퉁치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마저도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김건희에게 한동훈이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냈다고 합니다. 나는 김건희한테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 야, 이 한동훈이 말이죠. 검찰 재직했을 때 그 김건희하고 332회 정도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져 있지요. 김건희가 정정보도 하라고 어떻게 카카오톡을 보내왔나?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 김용민이가 또 정보망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한동훈을 열나 싫어해요. 정말 매우 싫어해요. 그 여권 인사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한동훈이가 이번 총선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180석을 얻었다, 200석을 얻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총선 끝나고 날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지든 이기든 간에 한동훈은 선거 끝나고 미국으로 유학할 겁니다. 대선 못 나와요. 모르죠. 한동훈이가 저 윤석열, 김건희를 들이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이받을 수 있겠어요? 지도 저 구린 게 많은데 불가능하지. 자,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여권 인사들한테 막 그냥 만나기만 하면 한동훈을 씹는다는 거야. 아마 한동훈 귀에도 그게 들어갔겠지. 한동훈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코어. 어제 그 맷 대통령에서 중요한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맷 대통령 어제 방송 들어보세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입니다. 송경호. 당연히 친윤이죠. 친윤이 아닌데 뭐 검찰 고위직에 있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송경호도 김건희한테 단단히 찍혔다 이런 또 소문이 있어요. 뭐 때문이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의 공범들은 전부 다 구속, 기소. 그래서 1심 재판까지 끝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김건희는 아직 수사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무혐의로 종결하라 뭐 이런 유무형의 압박이 갔겠지. 그랬더니 일선 검사들이 아니 일단은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무혐의를 때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 부르지도 않고 무혐의 때리자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이렇게 저항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실 원칙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김용민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발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터무니없는 고소고발도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인간들이 말이죠. 아니 지금 주가 조작 아니에요. 주가 조작. 부르지도 않고 이걸 종결하자고 그야말로 김건희 따까리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꼴인데 검사들이 그것까지는 안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용산에서 아니 밑에 아이들 관리도 못하니 하면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송경호한테. 근데 만약에 용산의 요구대로 부르지도 않고 무혐의로 종결해버린다. 이러면 직권남용죄가 또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직권남용죄로 엮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려고 송경호가 용산에다가 김건희 소환, 김건희 출석 요구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된소리를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송경호를 날리고 자기 사람 앉혀가지고 종결시키겠죠. 자,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특검법이 이제 또 올라왔으니까요. 이 특검법이 제 의결을 당장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국회가 개원하고 그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이번에 용산이 공천한 건데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들 보세요. 대부분 현역들이 다 살았습니다. 한 15명 이상 이렇게 좀 갈리면은 기대를 걸 만도 할 텐데 15명이 뭡니까? 몇 명 안 바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무산시키려고 재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얘네들이 겁을 잔뜩 먹고 현역 물갈이를 거의 못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최근에 그 발표된 1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은 다선 의원에 대해서 감점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승리했어요. 당원 20%, 일반 국민 80% 여론조사로 진행을 했는데 오랫동안 지역관리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여온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던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현역 불패 신인 횡사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은 이미 다 게임이다. 결과가 나온 가운데서 경선이 이루어졌고 그 경선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사람들, 민주당 같은 경우 그냥 바로 날리진 않죠. 아주 엄청난 감점을 주어가면서 경선 통과가 어렵게끔 룰을 짰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다른 지역구로 배치했어요. 지금 A라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 하위 10%에 포함되면은 다른 지역구로 배치해서 공천을 줬다는 얘기죠. 혁신은 없고 잡음 최소화가 우선이고 그 잡음 최소화는 뭐냐? 김건희 특검법을 무산시키는 이것이 거의 유일한 목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역이 떨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데 전복민하고 조수진은 탈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자, 전복민이 떨어진 곳 바로 부산 수영구죠. 여기서 장해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정치 신인 장해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정알못입니다. 여러분, 장해찬이 누굽니까? 건핵관입니다. 건핵관. 김건희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건핵관 장해찬입니다. 이번 공천은 여러분 용산 공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동훈이가 지난번에 한번 잘못 개겼다가 이제 음매 기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지금 다 용산이 주무르고 있어요. 뭐 한동훈이 간다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의 선배께서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서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는 소문이 정가에 파다합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뭐 무슨 시스템 공천, 무슨 시스템 공천이야, 시스템 공천. 헛소리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게 또 있더만요. 전체 배점의 15%를 당대표와 원내대표 마음대로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배점의 15%를.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당에 기여하면은 당대표가 15% 혹은 원내대표가 15% 이러면 15%가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현역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예요. 김건희 특검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현역들한테 아주 그냥 엄청난 점수를 이렇게 쏘아댔던 거죠. 그러니까 잘려나간 현역이 없는 거지. 잘려나간 현역이 있긴 했지. 조수진하고 전복민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들은 좀 해망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당대표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뭐 사천이니 사당환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상은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제발 좀 개입해서 공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위 10% 하위 20% 얘네들이 이재명 대표를 왜 욕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나 살려줘. 제발 살려줘. 당신이 할 수 있잖아. 당대표 권한으로 나를 살려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번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아무개를 넣어라 아무개를 빼라 이렇게 말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거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걸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사천이니 사당환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 공천을 좌지우지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뒤집어서 이재명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어제 고희석 기자님 그 보도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공천 심사 결과가 올라오면은 대표가 보고 이제 나름대로 마지막 필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보에 속한 의원이 탈락 대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 계보의 수장한테 연락해서 이 사람을 빼야 할 것 같은데 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은 좀 빼야 되겠습니다. 골라주시죠. 뭐 이렇게 해서 그 계파 수장 그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반발이 적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 이재명 사전에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설훈, 뭐 홍영표, 뭐 그리고 앞서서 나간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런 인간들. 다 하위 20% 안에 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욕하는 인간들이 진짜 요구하는 것은 제발 개입해서 나를 공천받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언론들이 그런 걸 제대로 짚어주질 못합니다. 경향이든 한겨레든 기대할 수 있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 방송을 또 들어주시는 거겠죠. 자, 게다가 또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한번 봅시다. 김선교, 미션킴이 또 공천이 확정됐어요. 김건희 처가에 엄청난 편익을 제공했던 김선교, 미션킴 후원금 모금 혐의로 기소돼서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됐는데 회계 책임자 얘기예요. 본인은 이제 무죄가 됐는데 회계 책임자 혹은 사무장 이 두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을 잃어요. 본인은 무죄지만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미션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 미션킴은 양평군수 시절에 최은순의 공흥지구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자아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해준 그런 미션킴이 이번에 공천받고요. 그리고 CCTV에 카페 사장한테 돈 봉투를 받은 정우택. 이 정우택도 이번 충북 청주상당에서 공천받았어요. 그리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박덕흠 복덕흠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좀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죠. 그래서 별명이 복덕흠이에요. 박덕흠이 아니라.
하여간 박덕흠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수천억 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어요. 10만 원 갖고도 기소하는 이놈의 정권은 수천억 대 공사를 수주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했나? 근데 논란이 돼가지고 2020년 9월에 탈당했다가 15달 뒤에 다시 복당했습니다. 이것들 참 정치 너무 쉽게 하네. 누워서 떡 먹듯이 정치하네. 뭐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바가 없으니까 구설수 오르면 잠깐 몸을 감췄다가 다시 나타나서 세상을 다 가진 듯 까불고 있고. 아이고 정말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는 김건희를 심판할 길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돌아왔을 때 200석 이상 이렇게 반윤석열 정당들이 이렇게 의석을 갖고 있다면 엎어버릴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의 독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크할 수 있는 의석이 이번에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뭐 김용민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아니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 다시 재발 안 할 거라고 누가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은 집에 보내야지. 그런 일들을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